자, 오늘이 이제 소송 뒷부분에 오늘이 2권 마지막 강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738쪽에 10번 항고소송 제기의 효과,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응? 근데 여기서 논의하는 논리는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응? 그래서 쌍가루 1번 중복재소금지, 아니 같은 사건 놓고 소송 제기해놓고 또 같은 걸 또 재판 청구하면 안 되겠죠? 뭐 읽고 지나가. 자, 쌍가루 2번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라도 소송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대상인 처분이나 처분의 효력, 집행 멈추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원칙 채택한다 그래?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의의를 읽을 때 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응? 뭐 쉽게네. 이거 내면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준다. 그럼 틀린 말이죠. 자, 내가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했다. 그래도 영업정지 처분 효력 안 멈춰. 계속 재판 동안 영업정지 되는 거야. 그죠? 다만 근거 별건 없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처분 위법이 있으니까 취소해달라 하고 취소송을 제기해도 그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 건 그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공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응? 왜냐하면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면 판결 나올 때까지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는 걸 또 원칙으로 해. 정지하는 걸. 나라마다 독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 나라는 또 입법 정책적으로 뭐해? 집행 정지가 되는 걸 원칙으로 택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거야. 자기네 나라 사정에 따라서 응? 근거는 뭐에서 찾는다? 응? 셋째 줄 정책적 고려. 응? 그 나라의 정책적 이유에 따라서 집행 정지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집행 부정지 원칙을 택하는 나라도 있다는 거야. 응? 그죠?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고 독일은 집행 정지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고 뭐 나라 그거를 공부할 필요는 없고 결론은 뭐야?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법으로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 정책적인 고려에 선택하는 거다. 응? 그런 얘기죠. 자, 오른쪽에 가면 이제 가구제 또는 임시구제 제도라 그래서 그 참고 삼아 읽어두세요. 자,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장시간이 걸린다. 응? 그 사이에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무슨 조치를 하거나 후속 조치를 하거나 그러면 국민이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그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임시로 무슨 구제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걸 가구제 제도, 임시구제라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응? 집행을 정지시켜주는 제도와 그다음에 근데 집행을 정지시켜주는 건 불이익 조치를 임시 멈춰주는 거야. 멈춰주는 거, 그지? 그다음에 그 옆에 가처분 제도. 이거는 이익이 되는 조치를 임시로 해주는 거야. 응?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응? 그 중에 한 가지만 인정하고 있어.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말은 곧 뭐야? 가처분이라는 제도는 규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일단 그 사실 하자. 그러면 자, 우리가 쌍가루 입원에서 집행부정지가 우리나라의 원칙이다 이거지, 그지? 하지만 쌍가루 3번 예외적으로 집행정지해주기도 한다. 응? 법원이 집행정지해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자, 법 좀 보자. 자, 어쨌든 첫 줄 끝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가 속행됨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은 즉 본안 청구, 즉 취소 소송 같은 본안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효력 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만 정지시켜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법조문이야. 응?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번째 줄 어떨 때 밑줄 쳐주세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응? 근데 우리 행정심판법에서는 어떨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 내려줄 수 있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급박할 때.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표현상. 그 다음에 셋째 줄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내릴 수 있어? 신청을 받아 내릴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법원이 알아서 신청 없어도 신청받아서 한다는 건 기본이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다음에 셋째 줄 우리가 크게는 집행정지라는 말로 요약해서 부르지만 그 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 의미다. 효력을 정지하는 거, 그지? 또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 절차를 정지시키는 거, 이게 다 들어가 있지? 그걸 다 뭉뚱그려서 집행정지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세부적인 세. 그 중에 또 뭐야? 전부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일부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집행정지라고 묶어 말하는 것 속에는 효력을 정지하는 거, 집행을 정지하는 거, 절차를 정지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효력을 정지시켜 놓는 거다. 그지? 따라서 그보다 약한 조치인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절차만 정지시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까지 내리면 안 된다. 응?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네, 그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효력 정지는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 정지까지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야? 세금 부과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을 내면서 그 사람이 뭐 신청했어? 효력 정지해달라. 세금 부과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어. 법원이 받아줄까? 안 받아줘. 굳이 세금 부과 처분 효력 없는 것처럼 임시로 만들어주는 효력 정지 결정까지 내려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행정기관 들어 세무서장 들어 세금 안 낸다고 해서 재산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고 이렇게 후속 조치를 못하도록만 정지해놔도 상대방은 강제로 세금 징수당할 위험은 없습니다. 응? 굳이 세금 부과 처분 임시로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효력 정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세무서장이 후속 조치를 못하게만 정지 결정을 내려주면 상대방은 아무런 불이익이 안 생깁니다. 응? 그런 취지예요. 자, 그러면 집행정지, 법원이 집행정지 해주기 위한 요건 몇 가지 알아보면 우선 동그라미 1번 집행정지는 첫째 줄 뭐야? 적법하게 취소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응? 따라서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어떤 처분이 있다. 어떤 처분에 대해서 바로 이거 법원에다가 곧바로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행정지시키는 결정 내려달라고 법원에 이것만 신청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 응? 이것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응? 이거를 꼭 해야 돼. 이거 하고 여기다가 뭐야? 더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응? 즉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본안소송이야.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이런 거 있지? 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여기다가 같이 따라가. 이거 합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응? 이게 몸통이야, 몸통. 본안이 몸통이고 이거는 거기에 딸려 다니는 거야. 응? 그래서 적법한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것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취소송을 먼저 제기해 놓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신청해야 되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 이거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제일 빨리 할 수도 있는. 따라서 두 번째 끝에 집행정지 신청은 가장 빨리 하면
어느 때 할 수 있어? 본안 소송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응? 이걸 둘 다 같이 청구하는 거. 그지? 아니면 취소 소송만 먼저 제기해 놓고 나중에 집행정지에다는 신청을 합치어서 청구해도 돼. 그지?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되어 있을 것, 계속될 것. 다만 같이 신청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응? 동시에 같이 신청하는 것. 그러면 판례 정리하자. 판례 1번. 자, 두째 줄 중간부터 읽어보자. 법원이 집행을 처분의 효력 같은 거 정지시켜주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거다. 이미 읽은 거고, 따라서 그 다음이 중요 밑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라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줬더라도 본안 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않아. 본안 소송이 취하돼 버리면, 취소송 취하되면 몸통이 사라졌어. 그러면 몸통에 딸려다니는 집행정지 법원이 결정 내려준 것도 몸통이 사라졌으니까 자동으로 같이 따라 없어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셋째 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준 후라도 취소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취하돼 버리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별도의 아무 조치를 안 해도 그 효력이 소멸된다. 응? 중요 판례. 그 다음에 2번 판례. 쭉 읽어보자. 자, 뭐 효력 정지해달라, 집행정지해달라 청구한 신청사건에 있어서 처분 자체가 적법이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본안소송,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은 아닌 문제다. 처분이 적법인지 아닌지는 본안소송에서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지. 그리고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 있는 집행정지 요건이 구비됐느냐만 심사에서 정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될 문제다.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응? 그래서 첫째 줄에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 사건을 받은 법원은 본안소송의 대상인 처분 자체의 적법이냐 아니냐는 원칙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단지 집행을 정지해야 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만 심사 판단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칙은 그렇지만 나아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는 거는 뭐야? 밑에서 다섯째 줄, 밑에서 넷째 줄.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권리보호수단인 점에 비춰보면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자, 그러면 두 군데 공부합니다. 2번 위에 세 문장, 세 줄. 자, 국민이 뭘 신청했대?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집행정지도 시켜달라고 신청했대. 그러면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소송 대상인 처분 자체가 적법이냐 아니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그것까지 집행정지 할 거냐 말 거냐 심사 판단하는 단계에서 원래 소송 대상인 처분이 적법인지 아닌지까지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원칙적으로. 응? 거기까지 세 줄.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지만, 그지? 하지만 중간에 건너뛰고, 예. 밑에서 셋째 줄. 아니지만, 원칙은 아니지만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 집행정지 결정 내려줄 수 있는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속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했어. 그런데 이 처분이 소송 요건이 구비가 안 된다. 뭐 기간 지나서 청구했다든지 해서 구비가 안 되면 이 본안 소송인 취소송이 각하돼 버리면, 응? 몸통이 사라지면 집행정지 해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 적어도 이 취소송 자체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다. 응? 따라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즉 처분에 취소해달라는 소송 이 자체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에 포함된다는 거야. 응? 그 문장.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와 관련됐을까? 응? 자, 우리 공부했었나? 첫째 줄 무슨 단어 나오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누가 한대 근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국가기관이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그거는 처분. 근데 한국전력공사,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같은 정부 투자기관이 하면 그건 뭐야? 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응? 그러면 처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 취소송 대상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 본안소송 제기가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제기야.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 받아줄 수 있는 거야? 안 되지. 2번에 따라서 3번 보면 그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서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등의 부정당 없다. 제재 처분은 표현은 처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행정소송 대상되는 진짜 처분은 아니다. 근데 이걸 갖고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효력정지, 집행정지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거 자체가 본안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것 갖고 했으니까 각하되는 거고, 각하되면 집행정지 결정도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런 거 결정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효력정지해달라는 신청 자체도 그 자체로 요건을 못 갖춘 게 된다. 응? 그래서 2번과 3번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집행을 정지시켜줄 처분 등이 있어야만 정지를 해줄 수 있다.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이, 니은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니은번 뭐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응?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응? 물론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게 통설적이고 판례 입장이다. 응? 그렇게 한 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또 나오는데 디귿, 리을, 미음 있는데 이 중에 디귿번 정도만 보자. 부관 중에 부담. 부관은 뭐의 일부야? 처분의 일부야. 그럼 아까 법규정도 어떻게 했어? 처분의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처분의 일부를 정지할 수도 있잖아. 그럼 처분 중에 부관만 정지할 수도 있는데 부관 중에 따로 떼서 다룰 수 있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건 부담만. 그러니까 이제 부관 중에 부담만을 정지시키는 결정도 가능하다. 응? 그 정도. 제일 중요한 건 니은번입니다. 그렇게 보고 밑에 판례 1, 2번 다 첫째 줄 뭐라 그랬어? 뭐 허가, 투정기 없어. 허가 갱신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래. 이거 중요한 단어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죠. 응? 그러면 상대방 어떻게 소송했을까?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 그리고 뭐 해야 돼? 거부 처분한 거 효력 정지시켜달라 신청했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난 시간에 행정심판 할 때 신청 받고 거부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이 거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언제까지? 판결 나올 때까지 거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거 그러면 정지해줄게 하고 법원이 결정 내려봐. 그래봐야 어떻게 돼? 상대방이 임시로 허가가 갱신된 상태가 되는 거 아니고 단지 거부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임시로 되는 거예요. 그게 효력 정지야. 이게 마치 없는 상태와 같아요. 없는 상태가 되면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 아무것도 임시로 구제되는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효력 정지해 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제목 허가 갱신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마지막 줄에 가면 뭐야? 효력 정지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2번 교도소장이 접견을 불허한 처분. 이게 제목이지. 교도소에 수감자가 있는데 만나러 왔어. 응? 만나려고 그러는데 교도소장이 못 만나게 불허가 하잖아.
그거 똑같아. 불허가 처분이. 그거 거부 처분이야. 불허가 처분이. 그래서 교수장의 불허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속 내고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이것도 정지해분들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야. 임시로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지. 똑같은 논리니까 효력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다시 시험에 쓰입니다. 네, 동그라미 3번 아까 법 규정에 뭐라고 있었어? 응?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이거를 정지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신청을 받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 정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거지. 그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뜻 기억본에 있습니다.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그 시험에 곧잘 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모르면 안 돼. 원상 회복이나 돈으로 금전적 보상 불가능한 경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도 금전 보상 해준다고 해도 그것만 갖고는 사회통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를 다 포함해서 말한다. 이거 세 줄. 다만 마지막 끝에 5줄 끝에 그 손해의 규모가 현저하게 커야 된다. 그것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응? 그 현저하게 크다는 게 도대체 기준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그건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 겁니다. 응? 손해가 얼마나 커야 되냐? 야, 나한테는 100만 원의 손해도 엄청 커. 우리 회장님한테는 재벌 회장님한테 100만 원은 꼼값이야. 자기 손자 용돈도 안 돼. 100만 원. 그렇지? 그 사람한테는 100만 원의 손해는 현저한 손해가 아닐 수 있지. 나한테는 100만 원의 손해가 현저한 손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얼마나 큰 손해여야 되냐, 얼마나 큰 액수여야 되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꼭 현저하게 커야 된다 이런 말은 규정도 없고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현저한 정도는 다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번 이미 위에서도 얘기했지. 뭐야? 불허가 처분, 거부 처분은 정지시켜줘봐야 뭐야? 아무것도 얻어지는 법적 이익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번에 뭐야? 뭐 효력정지라고 꼭 말을 안 해도 되고 효력정지나 집행을 정지해 줌으로써 상대방이 뭐가 해야 돼? 임시로나마 뭐가 정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그거 뭐야? 집행정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응? 아무것도 임시로 얻어지는 이익이 없으면 굳이 효력정지니 집행정지 결정 내려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이익이 있어야만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응?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크게 둘로 나눴죠. 피해자가 뭐라 그래? 이제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야, 이 처분 취소해달라. 그리고 뭐야?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한 거야, 법원에. 근데 법적 요건이 뭐야? 이거 정지 안 해놓고 진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냐? 물론 신청한 사람이 자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하겠지. 그렇지만 법원은 인정해 준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그죠?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돼? 1번은 응? 자, 아마 어떤 기업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밑줄친 건 아니지만 얼마 부과받았대? 과징금을. 응? 285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대. 응? 그러면 지금 첫째 줄 보듯이 이 기업은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그런데 일단 부과받으면 이게 무효가 아니란 이 기업은 일단 내야 될 의무가 있지. 근데 그거 내려고 여기저기서 은행에서 돈 빌리고 하면 높은 이자 빌리고 해서 일단 내놓고 원칙은 우리가 취소할 만한 위법이 있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도 일단 내라는 기간 내에 내놓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돌려받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고 이게 원칙 아니야. 근데 이거 일단 내야 되는 건데 못 내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 법원에 뭐야 취소송을 내면서 이거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내지 않아도 되게끔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야. 응? 그러면서 이거를 일단 내려고 돈을 뭐 은행에서 빌리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기업인데 그러느라고 이게 자금 사정이 더 악화돼서 이게 회사 망할 우려도 있다는 거야. 응? 그럴 정도의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 정지시켜달라는 거야. 일단 납부 안 하고 소송부터 싸우게 위법인지 아닌지. 지면은 내야 되겠지만 이기면 일단 안 낸 상태가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인정해 준 거지. 그래서 결국 뭐야?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대. 셋째 줄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 요 단어 밑 좋죠. 야, 이거를 정지 안 시켜주고 285억 원 과징금을 먼저 내고 정지 안 시킨 채 내도록 하고 재판 진행한다. 그리고 이기면 다 받아가라. 이자까지 쳐서 받아가라. 이렇게 할 경우 기업은 망할 우려가 있단 말이야.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정도가 될 경우에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될까? 소송에 가서 나중에는 이길지 몰라도 소송 도중에 이 기업 어떻게 돼? 망할 수가 있다고. 그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단어. 그런 정도가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자, 2번 판례도 재밌어. 야, 2번 판례는 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 첫째 끝에 보면 특례 보충력 편입 처분을 받아서 무슨 방위산업체 같은 데서 근무를 했나 봐. 그런데 아마 원래 방위산업체 근무 기간이 가정하자. 예를 들어 5년 동안 근무하면 돼. 주로 이제 공대생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현역 군대 가는 대신에 방위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군복무 마친 것으로 쳐주는 제도야. 특례 보충력 제도. 근데 어떻게 했어? 그쪽 분야에서 지금 근무 기간이 딱 2달 정도만 근무하면 특례 보충력을 일단 마친 거로 일단 인정은 된대. 응? 그런데 아마 2달 정도 못 마친 상태에서 얘가 뭐 제대로 근무를 안 했네 뭐 이런 게 문제가 됐는지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다시 현역 입영 처분이 다시 나간 거야. 그래서 상대방 뭐로 싸워?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현역병 입영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거야. 왜? 지금 바로 입영을 하면 자기가 그 특례 보충력 2달을 못 채우잖아. 그러면 이게 특례 보충을 안 마친 게 되고 현역 그대로 복무를 다 해야 돼. 응? 만약에 근데 일단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야? 정지된 상태에서 현역 입영을 안 하고 채우고 난 뒤에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 그러면 현역 안 가도 되잖아. 근데 이 사람 지금 정지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돼? 일단 2달 못 채운 상태에서 현역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현역 복무 다 마치고 현역 복무하는 중에 아니면 현역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 위법이었다 취소받아도 군대 복무한 거 억울하게 복무 또 했잖아. 이중 복무. 그러니까 이거 뭐로 인정했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위험성이 크니까 이거는 집행을 정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복무를 하게 될 위험성이 크니까 인정한 거. 자, 3번은 3번은 첫째 줄 끝에 뭐야? 상고심 중에 상고심이면 어느 단계야? 대법원 단계지. 지금 형사재판이고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인데 이게 지금 유죄냐 무죄냐가 지금 결정날 사건이야. 지금 응?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그래갖고 이 서울의 변호사 이제 선임해서 열심히 법적인 도움 받으면서 이제 재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도소장이 저기 경상남도 진주교도소로 이송 결정을 한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야? 진주교도소로 이송시키는 교도소장의 결정 취소해달라 소송 내고 이거 정지시켜달라고 또 신청한 거야. 응? 그럼 정지 결정 받으면 안양교도소에서 계속 머물면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정지 안 시켜주면 일단 어떻게 돼? 진주교도소로 가야 돼. 근데 진주교도소 내려가면 애초에 선임했던 변호사하고 이게 자주 만날 수 없게 되고 법적인 도움을 제대로 못 받게 돼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제대로 재판 준비 못해갖고 유죄 판결 나오면 책임질 수 있는 거야? 그런 위험성이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정지해줄 필요가 있다. 응?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꼭 그렇다면 여기서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시키는 교도소의 결정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정지시켜달라는데 정지 결정 받아줬지? 정지 신청 받았어. 그럼 여기서 교도소 이송시키는 교도소의 결정은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인정된 거지. 인정됐으니까 취소소송, 본안소송 이게 요건 갖췄다고 받아들여졌으니까 그에 딸린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진 거지. 만약에 이게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그랬으면 이거 각하됐을 거고 각하되면 이것도 받아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교도소 이송 결정은 처분, 응?
교도소장의 교도소 이송시키는 결정은 항고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여기서는 집행정지 결정까지도 내려줬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인정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네, 4번 뭐 여러분들 보고 5번 볼까? 5번 지방의 의원 제명 결정이 내려졌대. 응? 지방의 의원 제명 결정. 근데 이 지방의 제명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응? 그 지방의 의원 그때 누구를 피고로 소송한다 그랬지? 어디 기억나나? 응? 지방 인천시 의회에서 제명당한 시의원 억울하다. 누구를 피고로 소송해야 돼? 의장에는 무슨 의장? 시의회, 인천시 의회, 지방의회를 표로 피고한 지 얼마 안 된데 벌써 까먹었어. 응? 도대체 말이야. 응? 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지방의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결정 내리고 끝나는 거야.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고 그다음에 근데 지방의회 의원이 자기 제명시킨 결정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소송 내고 뭐 했어?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지? 근데 어떻게 돼? 응? 만약에 이 사람이 이긴다면 지방의원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그 기간 그 정지된 제명된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신분이나 명예에 불이익이 있게 되고 정신적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성질의 피해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봐야 된다. 응? 인정했죠? 그래서 이런 정도 1, 2, 4.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5번 판례의 또 의미를 내가 따로 둔 거는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꼭 재산 뭐 금전적 손해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듯이 신분 명예상의 불이익, 그죠? 이런 것도 금전 보상만 해가지고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는 거죠. 인정됐습니다. 그죠? 반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안 본 사례, 그지? 그냥 거기 보면 1번에 쭉 읽어보되 둘째 줄에 뭐랬어? 제약회사의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및 신용훼손 이런 정도는 뭐야? 기업의 이미지 훼손하고 신용이 좀 떨어지고 경제적 피해가 좀 생기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아까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위에 1번하고 비슷하죠? 밑에 1번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적어도 정지 안 시켜주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 어느 정도의 손해?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회복이 어려운 손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줄에 있는 기업의 어떤 경제적 손실이 좀 생기고 이미지 훼손하고 신뢰 좀 훼손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이 정도 가지고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3번 비슷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3번. 3번만 설명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유흥적계급 허가 취소받았대. 행정기관으로부터 하여튼 술집 영업허가 받아 영업하는데 술집 영업허가 취소됐대.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어? 상대방이 허가 취소한 조치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소송하면서 정지 신청을 한 거야. 응? 뭐 하기 위해서? 영업을 계속 하면서 소송 진행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왜 정지해달래? 야, 이거 일단 영업 허가 취소해서 영업을 못하는 상태가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되면 사실 가게 문 닫게 되죠. 응? 몇 달간 영업 못하면 가게 문 닫게 되는 거지 뭐. 응? 그죠? 판결이 뭐 몇 달만 나오나? 뭐 한 1년 만에 판결 나올 텐데 그동안 허가 취소해서 영업 못할 거 아니야? 그럼 가게 문 닫게 되는 거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5천만 원 넘게 시설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못 건지게 된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영업을 하면서 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주장을 했지,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야 그거는 나중에 5천만 원 뭐 시설비 회수 못한다 해도 그걸 못 건진다 해도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허가 취소 조치는 위법이었다 판결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위법한 허가 취소 조치로
손해 입었으니까 그 손해배상으로 다 금전적으로 다 구제될 수 있는 손해다. 그러니 회복 불가능한 손해는 아니니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집행정지에다는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그지? 그런 이유였죠. 그지? 자, 2, 3번. 4번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응? 4대강 사업 관련돼서. 이게 그 4번을 갖다 생각하면 참 이 4대강은 계속 문제될 텐데, 하여튼 4대강 사업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저기 우리 한강 8당 인근 부분에 그 양평, 경기도 양평 지역에 거기에 무슨 뭐라 그러지? 무슨 농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거기가 이제 그 뭐랄까 유기농 뭐 이렇게 농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막 지원해 주면서 유기농이 육성됐는데 거기가 이제 물에 잠겨요. 볼을 쌓고 하니까 4대강 볼을 쌓으면 물에 잠겨. 그래갖고 그 한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다 이주를 해야 돼요. 딴 데로 가야 돼. 응? 그래갖고 그 지역 농민들이 이 한강 살리기 사업 이 조치 취소해달라 소송하면서 뭐해? 그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지를 받아놔야 이제 바로 이주해야 되는 시간 내에 이주를 안 해도 되거든. 판결 나올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소송은 뭐야? 이 한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토지 이런 거 다 수용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8당 지역에 육성된 유기농업 더 이상 그게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금전적으로 보상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서 효력정지 신청 안 받아준 거야. 응? 네, 그런 사례로 보면 되죠. 자, 5번은 뭘 말해? 뭐 효력정지니 아까 판결 읽었잖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때도 정지해줌으로써 뭐야? 상대방이 뭔가 임시로나마 구제되는 법적 이익이 있어야만 뭐 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거다 이거지. 일단 이거.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지 사실상 경제적 이익, 뭐 반사적 이익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런 거야. 또 읽어보되. 그리고 구체적으로 5째 줄. 자,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 노선 면허 처분으로 인하여.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이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있다고 치자. 근데 아시아나항공에다가 뭔가 손님 많은 노선을 준 거야. 그 대한항공 측에서 똑같은 노선에 대해서 자기도 받고 싶었는데 그 노선 대한항공 노선 아시아나의 항공에 주니까 대한항공 측에서 아시아나항공에 그 노선 준 거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나봐. 소송하고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나봐. 그지?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경쟁 항공회사에 대해서 국제항공노선 면허를 내줌으로 인하여 탈락한 업체에 탈락한 항공사의 노선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 떨어지고 대내외적 신뢰도가 감소되고 또 타 항공사의 전략적 제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 정도는 뭐야?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나 법적 이익을 침해받아서 입게 되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임시로나마 구제받기 위해서 효력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응? 이건 아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의 침해도 아니기 때문에 효력정지 시켜달라고 신청할 이익이 아니다. 응? 이렇게 인정했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건 또 뭐야? 그럼 앞에 요건. 정지 안 한 채 재판을 진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법원이 집행정지 해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뭐야?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밑줄 끝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려면 뭐가 없어야 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만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찾을 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우려 있으면 허용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는 처분이 집행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을 말한다. 이렇게 읽어두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본안 청구. 본안 청구는 뭐 취소 청구 이런 거지. 취소 소송.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 이런 건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게 또 요건이야. 우리 판례는 그걸 추가하고 있어요. 요건으로. 법에는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뜻을 이해해보자. 본안 청구가, 여기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 여기까지를 잘라보자. 요 말의 뜻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면 무슨 판결 나오죠? 이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청구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돼? 네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면 무슨 판결해? 기각하겠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처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야. 이 말은 승소 가능성 없음이야. 응? 그러면 자, 이 말이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아야만 된대. 그럼 무슨 말이야? 조금이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지시켜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응? 왜냐하면 집행정지라는 제도는 혹시나 상대방이 소송에서 한참 시간 걸려서 소송에서 이겼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지 모르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임시로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집행정지인데, 그런데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정지시키면 오히려 공익만 해치는 거야.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거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백한 때는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다. 응? 그 뜻입니다. 이 말만 잘 이해하면 된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 요 뜻은 요거다. 그러면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승소 가능성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아야만 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가 있다. 응? 정리하고. 그러면 판례 1번은 동그라미 4번과 연관돼. 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해줄 수 없다는 거잖아. 여기서 공공복리란 두 번째 줄. 공공복리란 그 소송 대상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거다. 이미 얘기한 거잖아. 응? 응. 그리고 거기다 입증 책임도 그럼 뭐 밑에도 얘기했지만 넘어가자. 그 다음에 2번은 2번 잘 읽어보자. 자, 아까도 얘기했어. 어떤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러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뭐만 심사해야 돼?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규정만 심사해서 판단할 문제고, 처분 자체가 적법이냐 아니냐는 본안 청구에 대한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인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근데 집행정지라는 제도 자체가 상대방이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로 구제해주기 위한 조치로서 인정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의 집행 이런 걸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집행정지 제도에 안 맞는 거다 이거지. 맞지 않는 거다. 그럼으로써 결국 끝에 셋째 줄, 넷째 줄 끝인가?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서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 응? 이미 얘기한 거야. 그거 확인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집행정지의 요건과 입증 책임의 소재. 그럼 입증 책임은 항상 소송에서 누가 입증할 거냐,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느냐네? 기본 논리가 뭐라고?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거꾸로 오른쪽에 신청인이 증명해야 되는 문제는 뭐야? 집행정지 받아내는데, 집행정지 법원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건, 있어야 될 요건. 그치? 응? 집행정지 대상인, 그러니까 뭐야 이거, 적법한 본안소송, 적법한 취소송 같은 게 제기돼 있다는 거, 또 뭐야, 정지시켜줄 처분 등이 존재한다는 거, 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거, 이런 건 다 집행정지가 내려지기 위한 필요한 요건들이지. 이런 게 인정되면 집행정지를 받고자 하는 신청한 국민 측이 유리한 거 아니야? 신청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집행정지를 해주면 공익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거는 뭐야?
집행정지를 해주면 안 되는 요건 아니야? 그치? 그거는 뭐야? 집행정지되는 걸 막으려는 행정청 측에서, 즉 피고인 행정청 측에서 집행정지 해주면 안 되는 요건은 피고인 행정청 측에서 입증해야지.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걸 그런 각도로 이해하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응? 네, 정리하고요. 자, 집행정지 결정의 절차.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뭐 한다고? 신청을 받아 할 수도 있고 이미 공부한 거야. 그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근데 두 번째 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줬거나 아니면 집행정지를 안 해주는 결정을 내려줬거나 이렇게 나오면 뭐 할 수 있대? 집행정지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누가 불복할 수 있어? 행정청이.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했는데 안 해주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면 신청한 원고 측이 승복 못하겠다 써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상급법원에 집행정지에 관한 것만 다시 결정해달라고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일단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서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청이 하겠지만 행정청이 상급법원에 집행정지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다시 심사 결정해달라. 즉시 항고를 해도 이미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까지는 없다. 이미 내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다 이거야. 응?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를 해도 끝말 이미 내린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이건 이미 법으로 명시된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조금 세부사항인데 자 중요한 단어는 동그라미 2번의 제3자입니다. 제3자. 제3자도 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도 법원에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느냐 이겁니다. 응? 제3자도. 근데 3자 두 가지 지위로 나눕니다. 근데 일단 우리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송의 당사자가. 응? 근데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당사자 중에 누구겠어? 원고예요, 원고.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만 법원에 집행정지할 수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규정대로 하면. 따라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일 때는 소송의 당사자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아니라 남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다고 소송에 참가하는 자가 될 때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는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응? 물론 반론도 있긴 있어. 그러나 그래서 이게 잘은 안 되는 거야. 어쨌든 3자는 지금 먼저 얘기한 거 있지요. 그래서 즉 어떻게 돼? 둘째 끝에 제3자가 뭐가 될 때는 소송 당사자가 될 때는 집행정지 신청권 인정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소송에 참가하는 자일 때는 법원에다 집행정지 시켜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약간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방가로 3번은 특별하게 뭐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를 따로 할 필요는 없어. 아까 이미 다 읽은 거야. 법 규정. 응?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 써놓은 거죠. 예. 그리고 판례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예. 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로 가. 거기가 중요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효력이 있을까요? 소송 당사자의 원고 피고한테만 정지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관계 행정청한테도 또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한테도 정지 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응? 법원이 내린 정지 결정 효력은 미친다. 그 다음에 4번. 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하면 장래를 향하여 더 이상의 후속 조치를 못하게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이미 과거에 정지 결정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뭐라고 했었어? 두 번째 줄에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이게 행정심판하고 똑같은 얘기야. 응? 자, 그다음에 5항은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야, 집행적 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이런 거 못하게 되지. 그러면 취소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각하되는 거지. 취소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간 지나서 청구했으면 각하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본안 소송이 없어지는,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은 게 되면 집행적 결정은 내려줄 수도 없거나, 또는 내려졌더라도 자동으로 소멸하겠지. 그지? 그런 얘기니까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방가로 5번은 법원이 집행적 결정을 내렸더라도 더 이상 판결 나오기 전에 정지시킬 이유가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냥 읽고 지나가도 돼,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가처분을 봐. 가처분. 가처분. 자, 방가로 1번의 가처분이란 건 소위 여러분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이라고 배웠던 거거든요. 임시처분. 셋째 줄 봐봐. 의의에서 셋째 줄. 자,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교 입학 신청을 했는데 거부 결정이 나왔어. 그죠? 그럼 거부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뭐가 필요해? 이 사람은 판결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학교 다니는 주치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응? 이럴 때 집행정지는 아까 봤듯이 거부처분 정지시켜봐야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부처분은 정지해야 될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야?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 이게 필요해요. 이런 걸 임시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그치? 이해되죠? 임시처분은 그래서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되는 조치를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이 거부했을 때 이때 필요한 게 임시처분이야. 응? 즉 가처분. 그러면 인정 여부가 중요한 얘기죠. 응? 첫째, 두 가지야.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밑줄. 첫 번째, 행정소송법은 임시처분 이꼬르 가처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안 해놨다. 근데 규정이 없는데 국민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법원이 임시처분, 가처분이란 걸 할 수 있느냐? 이게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인정 안 된대. 법에 규정이 없어서. 응? 그래서 결론 판례 입장. 판례는 부정. 가처분이란 건 항고소송에서 인정될 수가 없다. 응?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야. 행정소송법에도 규정 없고 판례도 인정 안 한다. 응? 중요 포인트. 그죠? 자, 다음 페이지에 판례가 두 개 들어져 있는데 1번의 두 번째 줄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가처분 제도를 통해서 행정청이 어떤 행위하려는 거 금지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이 인정이 안 되잖아. 항고소송에서.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8조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가처분 제도라는 걸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 준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부정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청도로 어떤 행위 못하도록 금지시켜달라. 법원에 신청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하여튼 딱 보면 가처분은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 돼. 무조건. 응? 2번도 마찬가지야. 응? 같은 이치로.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심리. 그죠? 그 다음에 판결. 이렇게 두 개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고 잠시 쉬자. 그죠? 네, 심리와 판결을 빨리 하고 기타 제도를 마무리합시다.